몸도 마음도 지치는 어느 날, 뜨끈한 국밥을 먹다 보면 사는 게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루가 행복하게 지나가구나. 진짜 흐뭇하다. 나가 해냈구나. 누구나 쉽게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우리 그냥 국밥 한 그릇 먹세 그런 것 같아요. 소박한 국밥 한 그릇에 헛헛하던 속이 채워지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기도 하죠. 오랜 시간 뭉근하게 끓어오른 진국 인생들이 모여드는 곳,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하러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Just walking in the rain. 언제부터였을까요? 순천에 가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명소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돼지머리 국밥집만 자그만치 22집이 모여있는 곳, 순천 웃장 국밥거리죠. 밥때가 되면 집집마다 뚝배기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오전 일 마치고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셨나 보네요. 좋네, 진짜. 그런데 이 국밥집이 22집이나 되면 올 때마다 고민 좀 되시겠는데요. 나는 저일로 가려 했는데 일로 오자고 했어. 또 각자 선호하시는 맛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이 일장에 자기들 단골집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근데 선생님 어떻게 양보하셨어요? 아유, 오해하질 않아서요. 저분이. 예, 쫄다고 말 들어야죠. 이 일장 골목이 다 맛있어요. 이거 한 집만 여집만 맞는 것도 아니라 네. 다 공통적인 맛이 나니까는 손님들이 다 여집 저집 다 갑니다. 특히 여기는 국밥 시키면 쭉 나오잖아, 이렇게. 무료로. 이거 드신 게 네,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 서비스로 나오는데. 서비스로. 따로 시킨 줄 알고. 서비스입니다. 오메오메 시상에 7,000원짜리 국밥을 시키면 이렇게 푸짐한 수육 한 접시가 서비스랍니다. 순천 웃장에선 어느 집을 가나 모두 다 그렇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따, 오후에는 심 좀 쓰겄는디요. 순천 위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웃장.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언제부턴가 한 집, 두 집, 이 국밥집이 늘어나면서 20년 전 지금의 국밥 골목이 형성됐죠. 평생을 웃장에서 보낸 상인들도 많습니다. 박윤리 사장님도 1981년부터 이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하셨답니다. 옛날에는 저 앞골목에 두 집 있었고 요 우리 집에는 여기가 저 삼겹살. 삼겹살. 옛날에 대패 삼겹살. 네네네. 그 기계로 쓴 거 말고 손으로 쓰는 거. 그 삼겹살 장사를 우리가 들어와서 했어요. 그때 이제 1인분에 2,000원. 2,000원. 아니, 소주 한 병에 500원. 우리 집 아저씨가 6개월만 장사하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한 거예요. 어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게 애기들도 같이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집집마다 국밥 맛은 조금씩 다르지만 넉넉한 인심만은 똑같습니다. 하나 잡사봐 나가 드리기 볼게. 점심시간이니까 이럴 때 먹어야 돼 맛있어. 그래요, 어머니? 한번요.
뜨끈뜨끈할 때 이럴 때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르시오 불어. 혹시 뜨겁게. 네. 사람들이 조금만 주라건데 네. 아무리 내가 많이 준들 배부르면 더 이상은 안 먹어. 많이 줘도. 그래야지 조금 줘갖고 더 먹고 잡고 근데 남자들이 자존심상 더 주시오 소리를 못해. 그런 게 좀 어머니 마음속에 좀 걸리셨나 봐요. 예. 나가 없이 살아갖고. 없이 살아갖고. 아이 그런데 돼지국밥에 콩나물이 들어가네요. 원래 근데 순대국밥에는 콩나물이 안 들어가지 않나요? 우리들이 개발했지. 아 그래요? 어느 날 이제 손님이 이제 와서 또 콩나물 넣으면 좀 시원하겠다 싶어서 한번 해봤어 나도. 그런 게 또 시원하고 또저 뭐야 어쩌겠다 싶으면 또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이것이 시원한 값서 손님들이 이렇게 해주라더라고. 구수한 머릿고기와 시원한 콩나물의 만남. 바로 이게 순천 웃장국밥만의 매력입니다. 이 맛 때문에 평생 출근 도장을 찍는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땀 좀 나시겠어요? 시연이 갖고 좋아해. 아, 이제 국밥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아, 단골이시네.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딸인데요. 따님? 아, 네. 네, 나는 2살 때부터 왔어요. 2살이요? 네, 애기 때부터. 애기 때부터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와가지고 아버님은 몇 년 단골이십니까, 여기?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나도 2살 때부터 왔어요. 언제 좀 많이 생각나요? 진짜 그냥 학교 왔을 때도 생각나는 맛이고. 그래야 학교 갔을 때 이런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에도. 말보다 국밥 맛을 먼저 배운 딸과 종각 시절부터 국밥집 단골이었다는 아빠. 부녀에게 웃장국밥은 그야말로 인생 음식이랍니다. 5천만.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가져오시오. 조심들 하세요. 다행히 진짜 그 손님들이 칭찬이 자자하던데요. 이거 약전에 막 코로나 거스겠을 적에 예. 저 금방 저 안에 저 애기 엄마 그들도 막 보따리를 들고 와갖고 싸갖고 가고 그랬어요. 저 딸이 네. 우리 집에 국밥 아니면 다른 국밥 안 먹어. 그래요. 냄새 난다고 안 먹고 근데 우리 집 국밥은 먹어. 요새 학교 다니고 함께 좀 덜 왔고 막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온디. 어느 집을 가든 자부심이 넘칩니다. 규모가 큰 집들은 온종일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이고, 이 가마솥으로 들어가는 돼지머리 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고기들을 삶고 손질하는 건 모두 사람의 몫이죠. 이 하루에 이 돼지머리 몇 분나 이게 쓰시는 거예요? 한 80개 썰어요. 80개 썰어요. 요거 한 마리예요, 이렇게. 제가 요거 80마리를 썰어요. 근데 이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조카하고 이모요. 예? 조카하고 이모요. 이모님이시고. 네, 조카요. 그러면 이게 사장님은? 우리 사장님 저희 엄마 되죠.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다는 종선 씨. 5년 전부터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죠, 당연히. 이거 하기 싫어서 서울로 도망갔는데.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솔직히 많이 좀 창피했죠. 어머니가 이 가게 한 게.
고생스럽게 또 하니까. 어릴 때 누가 이렇게 좀 시장통에서 국밥 팔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창피했죠. 엄마가 이런 장사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럼 오셔가지고 무슨 일 하셨어요? 서빙 받습니다. 아, 홀에서? 네.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칼 잡고 고기 쓸기 시작하신 건가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0일 됐나? 예? 네. 이거는 10일 되고 또 막 앞에 가면 콩나물도 삶고 막 돼지고기 삶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 달 됐나? 아, 어느 정도 이제 가게 돌아가는 걸 좀 이제 이해하니까 네. 바로 칼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면서 해? 그 한마디였어요? 네. 그때 어떻던가요? 그냥 한다고 그랬어요. 얘도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분이 5년 만에 칼을 내어주신 어머니입니다. 홀로 국밥집을 이만큼 키워내셨죠. 아, 근데 어머님은 여기 홀만 지키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제가 나가 고기를 다 정리하고 그러는데 다리가 아파서 수술하고 왔어요, 서울서. 엊그저께 왔어요. 다리 연골 수술해갖고 예. 못 다녀서 지금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럼 제가 다 하죠. 아이고. 근데 어떻게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드님을 어떻게 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갖고 나이를 먹었고 또 이렇게 할 사람도 없고 이것도 넘치긴 너무 아깝고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왔어. 그때만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아이가 저렇게 살이 쪄버렸어요. 스트레스 받아. 젊은 놈 누가 이걸 하려고 그래서 나가 사정사정 해갖고 나도 가슴 아프죠. 젊은 놈 데리다 놓고 이런 거 하기는 진짜 학교도 대학 4년 보내갖고 나가 다니지를 못하니까 어린 시절 국밥 장사가 부끄러웠던 아들은 남은 인생을 국밥에 걸었습니다. 이제 막 아들의 가마솥이 천천히 달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잠든 새벽. 국밥 골목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인 돼지머리가 들어오는 시간이죠.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전라도, 전라북도, 충청도 전국에서 와요, 전국에. 어제 오전에 서축장에서 가져와가지고 작업해가지고 밤에 갔다가 놨다가 아침에 갖다 주세요. 정종길 씨는 10년째 이 골목의 돼지머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인가 봐요, 아버님. 울장에서 소비되는 돼지머리는 하루 평균 300~400개. 여기 돼지머리들이 약간 좀 미소를 띄우고 누워있네요, 다. 그런데 모두 반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삶으면 시간도 오래가고 이 뼈하고 분리해야 되잖아. 분리 작업이요? 네, 그래 힘들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돼지머리와 함께한 10년. 종길 씨는 이제 국밥집 사장님 못지않은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쉽게 하자면 머릿고기는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나요? 여기 눈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 눈 밑에 그 볼때기살이라고 그래갖고 볼살. 네, 볼살 좀 나오면 그게 딱 이만한 거 2점 나와. 조금 나와요? 네, 조금밖에 안 나와. 그게 제일 맛있어.
환경쌀이 갖고 조금밖에 없어요. 여기. 제일로 맛있어. 머릿고기를 좀 먹을 줄 아는 분들은 바로 요 코를 좋아한답니다. 이가 안 좋은 사람 이빨이 치아가 안 좋은 사람들은 한 2번만 씹어고 생채 풀어도 돼. 얼마나 부드러운 거야. 아 부드럽고. 예, 그렇게 이 부위가 나는 가면 딱 알아. 이제 나도 아무리 하지만 식당에 가면 이 부위밖에 안 줘. 다른 데 살 안 먹어. 다른 데 살 좀 퍽퍽해. 제일 맛있어 몰랑몰랑. 덕분에 오늘 또 진한 국물이 만들어지겠네요. 이제 상인들의 시간입니다. 배달 온 돼지들을 깨끗이 씻고 손질해야 하죠. 그래도 요즘은 많이 편해진 거랍니다. 옛날에는 온통치로 가지고 싹 일일이 털도 토치로 끄시고 면도 넣고 도끼로 막 쪼개가지고 나눠 쪼개갖고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미리 갈라져갖고 오기 때문에 씻어가지고 갈라가지고 씻어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 옛날보다는 많이 손이 덜 가지. 손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돼지 냄새를 잡는 일. 그 밑부위가 바로 범인이라는군요. 돼지 냄새 나는 부위를 갖다가 짧게 잘라줘야지. 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요것이 이제 냄새 나는 거. 냄새 나는 거. 삶기 전에도 이 손이 가지만은 삶고 나서도 손이 가.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새벽을 열어온 상인들. 그 한결같은 노력이 새삼 대단해 보입니다.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한 1분 정도, 2분 정도 꾸물꾸물하고 있다가 바로 또 박차고 나와야지. 계속 누워있으면 한정없이 사람 몸만 힘들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켜온 일상의 약속들이야말로 이 골목을 지탱해온 힘이겠지요. 사장님. 네. 이 골목에 첫 손님이 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은 저희 집으로 왔네요. 골목의 첫 손님인 만큼 수육 서비스 더욱 푸짐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수육을 보시고 이렇게 놀라세요. 진짜. 네, 전주에서 왔어요.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신 거예요? 네. 차차 타고. 와. 국밥 먹으러? 국밥 2개 주는데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딨어요. 맞죠? 네. 국밥 하면 빠지지 않는 고장 전주에서 왔다는 아가씨. 순천역에 도착하자마자 친구 손에 이끌려 온 곳이 바로 국밥집이었죠. 맛없을 수가 없어. 주인공 국밥이 나왔습니다. 이제 순천 총각의 웃장국밥 먹는 법 강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원래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에는 간마늘이 있어. 맞죠, 어머니? 간마늘. 나 이렇게 한 번 원래 다른 데는 간마늘 아예 이렇게 한 스푼 거짓 올려주거든. 그냥 이거 뒤지면은 이 간마늘이 원래 사람이 싫어하는데 이렇게 섞어 먹잖아. 그러면 이 간마늘 왜 들어갔는지 생각이 나. 근데 새우젓도 이게 이렇게도 진짜 닭을 안 짜. 웃장국밥 자랑이 너무 깁니다. 하나도 안 짜. 진짜. 뭐야? 이게 7,000원이어도 7만 원짜리 가성비를 내야 되나? 그때는. 뭐든 안주도 소스를 잘 줘. 한 소리예요. 진짜 진심. 진짜 그냥 이야기하는 걸로만 들으면 거의 한 40, 50대 이 정도? 이제 맛있는 것도 있는데 정이 있으니까. 근데 어찌 보면은 이제 국밥 이제 식당 하는 어머니들이 다 저희 어머니 또래다 보니까 이제 다 아들 막 딸처럼 엄청 해주시니까 이제 그만큼 더 믿고 이쪽은 더 손이 가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알고 보니 원재 씨는 11살 때부터 단골이었다네요. 저렇게 좀 젊은 분들 오면은 좀 아들 같고 딸 같고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자식 같으니까 또 배고프다 싶고 등치가 좀 크고 그러면 저는 많이 배고픕니다. 배고플 것 같아서. 이런 따뜻한 정이야말로 국밥의 또 다른 이름일 겁니다. 새벽에 안친 국솥이 끓기 시작합니다. 진짜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잘 삶겼나요? 네.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삶으면 돼요. 잘 삶아주세요. 이 정성이나 손이 많이 들어가네요. 먼저 기름기와 이물질부터 걷어내고요. 이거 쌈을 넣으면서 넣고 쌈을 시간 나면 맞춰고 이거 빼가지고 머리 빼고 뼈다가 빼고 이 머리뼈가 좀 식으면 이제 껍질 벗기고 껍질 벗기 식은 다음에 이제 굳으면 이제 좀 수육을 썰어야지. 오늘 이거 뭐 이렇게 뼈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뼈를 뺀 고기들은 이제 일일이 비계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비계는 가축 사료 공장으로 간다는군요. 아 근데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먹을 수 있죠. 옛날에는 그거 다 먹었어요. 옛날엔 다 먹었는데 지금 이들이 가져가지고 고급이 돼가지고. 진하면서도 맑은 국물의 비법은 바로 정성이었습니다. 옷장 국밥 골목엔 국밥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이좋은 어르신 부부가 하는 통닭집도 있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손님을 기다리는데 손님이 통 안 나오요. 언제부터 기다리신 거예요? 아침 9시, 8시부터. 코로나 바람에 장사들 다 죽어. 아니 근데 두 분이 이렇게 꼭 붙어서 같이 계시네요. 할 수 없지 뭐. 아니 왜 할 수 없어요? 아예 할 수 없어서 이제 같이 꼭 있어야 돼. 국밥집들은 다 묶으러 들어온뒤 내려오고 다 먹었어. 쉽게. 이것은 꼭 필요한 사람이 사러 오고 누가 또 제사 딱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해서 만들라고 이렇게 그냥 끼주라고 그거 이제 5마리 지금 만들라고 하는 판이. 직원들이 몇 년 된 거예요 여기 가게는? 가게가 우리가 딱 47년 됐어. 처음부터 통닭집. 생닭을 팔다가 이제 사람들이 튀김닭을 찾는데 그때는 튀김닭을 할 줄 아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한번 튀겨줘보자. 그래갖고 그냥 튀겨갖고 이렇게 소금만 이렇게 해서 주니까 막 그것이 막 아주 반응이 좋았어. 웃장에서 47년을 보내고도 국밥에게 주인공 자리를 내줬다는 사장님. 이젠 주로 제사닭을 손질해서 파신답니다. 이렇게 머리 씌워주라고. 이렇게 이제 제사 상 차리면서 이제 이렇게 놀라고. 아, 그 머리를. 킥을 보내주라고 했지. 수많은 가게들이 국밥집으로 바뀌는 동안 사장님 부부라도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통닭집을 지키기로 했답니다. 옛날부터 해 내려온 것이고 또 이 시장에 손님을 생각해서 한 건 아니지만 해도 닭집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라도 해야 이 금방 사람이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 82망에 났어. 그래서 경쟁을 하는 거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장이라면 모름지기 국밥집도 있고 통닭집도 있어야죠. 갑자기 장터가 떠들썩합니다. 순천 웃장 가을 축제랍니다. 항구의 여자는 웃장이 고향이랍니다.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고향이지만 항구의 여자, 방금 부르신 항구의 여자는 웃장이 고향이랍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모처럼 열린 축제. 참으로 오랜만에 놀아봅니다. 지금 3분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렇게 해갖고 뭔 게임이 되겠어? 이렇게 해갖고 게임이 안 돼. 나오신다요? 제기차기. 잘못하면 괜찮아요. 자, 일단 4분, 자, 5분. 자, 일단은 노래자랑이 이어진 제기차기 대회. 자, 하나 저 한 번에 한 개씩. 하나, 국밥집 이여경 사장님도 출전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차세요. 둘, 셋, 네 개가 최고의. 자, 코로나 가라. 일단 여자가 4개를 찼어요. 결국 1등은 코로나 가라팀 이여경 사장님 우승입니다. 네. 자, 차렷! 선수 여러분, 일동 경례!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세계차기를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재밌다. 하다 말고 갈만하네요. 가요. 당연히 가야죠. 4개씩이나 찼는데. 이름이 좋았어요. 코로나 가라. 코로나 가라. 이 매년 열리는 축제였나요? 네, 매년 해요. 매년 하는데 작년에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만. 네, 근데 올해 이제 위드 코로나 원래 계속 미뤄져서 원래 10월 달에 하거든요. 10월 초에 하는데 위드 코로나 이제 하면서 이거 하게 결정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못했어요. 올해도 못했을 거예요. 위드가 우리한테는 고마워요. 그리고 솔직히 장사하는 것도 사람이 손님이 있든 없든 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즐거운데 거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오늘 재밌어요. 힘나요. 바라보면 눈이라도 맞을 텐데 아 밥이나 한번 사지요 우리 만나요 세상 만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밥 먹으면 한 식구라는데 꽃바람 봄바람 부는 날 꽃이라도 딸지 몰라 꽃바람 살짝 지나버리면 시간이 없는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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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번 밥 먹어요 국밥 골목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부지런한 상인들은 벌써 가게 불이 환하게 밝혔습니다. 잠은 잘 주무셨어요? 예, 잘 잤습니다. 좀 덜 자고 나오고 그래야지. 나 다리가 지금 요새 많이 아파갖고. 아, 그러세요? 네. 그 다리가 많이 아파. 옛날에 날라다녔는데 헤어졌잖아, 얘가. 헤어졌어. 그러네요. 얘가 헤어졌어. 이제 우리 작년에 아프더만 이제 지금 올해는 요 다리가 아파 지금. 많이 섰어. 섰고 쪼그려 앉고. 쪼그리고 앉고. 나 몸뚱아리 이렇게 잘해진지는 모르고. 맨날 건강한지만.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일하실 때는 몸을
아끼면서 쓰지 않잖아요. 아끼면 장사가 돼가지고. 내 몸 아까운 줄 모르고 평생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6년 전엔 결국 아파서 1년이나 가게 문을 닫아야 했죠. 제일로 부러운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장사한 동료들이 제일로 부럽더라고. 우울증 아프려고. 그래요? 노는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장사한 것이 이때껏 익숙했잖아. 오래 해놓게. 나는 많이 묵고 가고 배불러 묵고 가면 그 기분이 그게 제일 좋아. 돈이 얼마 남든가 안 남든가. 사람 들잖아요, 기분이. 하루 그냥 피곤했던 것이 마음이 싹 사그라져 버려. 먹고 간 사람들 말 한 자리에. 내가 만든 국밥 한 그릇에 누군가 든든한 하루를 보낸다는 것. 그 기쁨으로 오늘도 불 앞에 섭니다. 일요일인데도 국밥집엔 유독 일하다 오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으로 한 주의 피로를 털어버리죠. 이분들은 에어컨 설치 기사님이라는데요. 이사 때문에 주말에 일할 때가 많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IF 때부터 쭉 줄곧 했어요. 중간에 이제 뭐 자동차 쪽에서 일을 하다가 순천이 좋다고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음식은 과거 어느 시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에어컨 사업을 하면서 한보철강 부도 여파로 많이 힘들었었죠. 그때 진짜 배고파서 먹던 음식이 가장 편하게 국밥이 제일 싸고 국밥인 것 같아요. 그때 힘들었던 시절 잠깐 떠올려 보니까 좀 예뻤어요. 죽을 맛이었죠. 이게 죽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독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 내 마음이 죽을 생각이었으면 살아야지 하는데 그거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고 진짜 죽으려고 생각하면은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 같아요. 그때 일을 생각하시면 지금 조금 아무래도 눈시울이 좀 젖이죠. 가장 힘들던 시절 위로받았던 음식. 다시 가슴 한편이 뜨끈해집니다. 오랫도록 끓여야 진한 맛을 내는 국물처럼 이 골목엔 하루하루를 뜨겁게 달궈 오늘을 이뤄낸 이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기차기 대회에 나갔던 이여경 사장님. 20년 전에 어린 남매를 데리고 이 골목에 들어왔죠. 지금은 없는데 그때는 부르자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스를 속에다 넣고 물을 끓여서 쇠를 달구는 의자가 있었거든요. 그 의자에서 애들 둘이 앉혀놓고 이렇게 같이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둘하고. 그 애들 이게 엄마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거네요. 네. 근데 저보다 더 잘할걸요, 이거? 응?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이거. 그 지금은 뭐 많이 컸겠네요. 몇 살? 26, 24. 우리 손님들이 저는 모르는데 우리 애들은 기억해요. 시골에서 소를 키우며 농사를 지었다는 사장님. 속가파동으로 전 재산을 잃고 절망 속에서 시작한 게 국밥 장사였습니다. 빚이 매덕이 되고 카드나 이런 거 남들이 쓰는 건 저는 솔직히 장사하고도 10년 동안은
아예 해본 10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를. 그 빚을 다 갚아야 됐었고. 음식 장사는 처음이셨을 텐데. 아예 처음이었어요. 아예 처음. 해본 적도 없고 뭐 음식 집에서만 해봤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엄마들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장사하시 지금 하시는 분들이 툭툭 지나가면서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또 지나가면서 야 저건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빚으로 시작한 가게. 그렇게 매일 일수빚을 갚은 세월이 꼬박 10년이었습니다. 그거 갚고 났을 때 그날 기분이 어떠셨어요? 울었어요, 저.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마음이 안 좋았죠. 그냥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었죠. 우리 애기 오빠 날릴 건데 또 울었다고. 제가 눈물이만 나고. 아니 이게 남들 앞에서는 네. 막 큰 소리 꽝꽝 치면서 강한 척 하시는. 네, 많이 어려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배고파서 나가는 게 싫은 저기가 있으니까 부족하면 더 달라고 말씀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드시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저희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해요. 20년 세월 천천히 달아오른 뚝배기 인생. 그렇게 더욱 오랫도록 뜨거울 겁니다. 한바탕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간 시각. 상인들은 이제야 늦은 점심을 챙깁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3시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식사하시는 거예요? 네, 점심시간이 손님들이 이제 끝나면 이제 그때 저희는 점심시간이 다 그래요. 남들 배부르게 해주는 밥 장사하면서 정작 주인장들은 이렇게 끼니를 놓치기 일쑤죠. 아, 왜 오시어요? 차다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분은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아까는 손님 지금은 일하러 여기가 네. 25일 날 네. 방수 식당으로 이전해요. 아 네. 그래서 에어컨 철거하고 거기다 세팅하고 달고. 아까 국밥으로 과거 여행을 떠났던 에어컨 기사님인데요. 이 식당이 곧 이전한답니다. 여름에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면 막 땀을 펄펄 흘리고 가시니까 너무 돈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이전은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이전해요. 미용실을 하다가 4년 전 국밥집을 시작했다는 사장님. 후발주자로 들어와 자리 잡기까진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가마솥을 이번에 새로 장만하신 거예요? 네. 와. 아니 여기 가게가 꽤 큰 거 같은데요? 네, 큰 거 두 칸이에요, 여기는. 네, 거기 접어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요 계단 해가지고 2층도 2층도 있어요? 네, 만들었어요. 이야, 사장님 성공하셨네요. 꾸미고 있어요. 우와. 와, 너무 많이 넓어진 거 아니에요? 네. 꿈이 어떻게 되세요? 꿈이요? 여기서 이제 국밥을 잘 살아가지고 우리 애들도 이제 막내딸도 시집 보내고 이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막막했던 국밥 신입생 시절을 지나 이제 두 번째 가마솥도 뜨겁게 끓어오를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릅니다. 5일마다 찾아오는 옷장 장날이죠. Wenn die Herzen heißer glühen und das Glück ist nah, ja, dann bleibt man nicht zu Hause. 국밥집 사장님들이 바짝 긴장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고기 잘 삶아졌어요? 네. 엄청 좋게 삶아서 꼬들꼬들. 얼마죠? 네. 28,000원 되겠어요? 3만 원 드릴게. 예. 네? 안 해. 안 해. 내가 서비스. 아, 서비스? 그래. 그렇다고?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유, 참말로. 제수족께도 서비스를 준다네. 환장하네. 고기 많이 줬다. 서울 분이래요. 네. 깜짝 놀래. 뭐요? 고기 갖고 온 게 뭐요? 아, 서비스? 그래도 뭐 서비스다고 준다네. 아이고, 나 참 살다가. 고맙습니다. 예, 나가 이렇게 내버려요. 이렇게 내버려. 고기보다 더 많이 내버려. 예. 살만 비리도 그래. 그래서 안 좋아. 하나 이렇게 내버려요. 너무 두 번째는 이렇게 내버려. 맛있어요. 네, 고마워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찍었고 가네. 젊은 사람이 와야 찍어주지, 안 찍어주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와야 찍어주지. 그래서 어머니가 정성 들여서 만든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좀 다들 든든하게 가는 거 보시면은 좀 어떠세요? 네, 뿌듯해요. 다 맛있다고 그러고 가고, 예. 우선 배가 부르다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서비스 많이 드릴게 많이 순천 웃장 오세요. 오늘도 배고프고 마음이 허전한 이들이 이 골목을 찾아오겠지요. 누군가 오랫도록 끓여낸 정성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가 충만해집니다. 깊고 진한 국밥 한 그릇이 주는 뜨끈한 위로. 그래서 오늘도 이 골목은 따뜻합니다. 제 인생의 로또죠, 얘가. 다른 사람들은 로또 사서 맞춰보고 하는데 저는 얘가 로또예요. 얘를 안 만났으면 이만큼 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의 로또. 그래도 이거 뭐 돼지 꿈은 안 꾼다면서요? 네, 돼지 꿈 안 꾸. 아니, 그러니까 돼지 꿈은 안 꾸고 돼지 머리만 나와요, 돼지 머리만. 밤새내 돼지 머리만 따듬고 밤새내 국밥만 말고 있고 하루 종일 국밥 그런 꿈만 꾸지. 그리고 저분들 보면 배우는 게 많아요. 저는 이제 좀 늦게 나오지만 항상 새벽에 나오셔갖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편리전 안 빨릴 때 그 자리 꼭 지키고 있거든요. 그게 장사인 것 같아요. 장사는 언제나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게 장사인 것 같아요. 3일 동안 맛있는 국밥 실컷 먹고 갑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수고. 너무 맛있네. 자, 건강하시고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이제 이별하면 이제 서운해갖고 언제 한 번 또 만나봅시다. 예, 예, 건강하세요. 자, 잘 가세요. 예, 건강하세요. 네, 예. 아이고, 예. 국밥 먹으러 오겠습니다. 예. 자, 사장님 수고하세요. 아. in the world today. If she's there, wants to get away, then bring her here to the USA. I see the man with the plan. Now be the first to shake him by the hands. Now be the first.